전라북도 고창군 군부대 앞도로. 평소엔 지나가는 차량도 드문 평일 오후였지만 그날만큼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검은 SUV 2대가 천천히 도로에 정차하더니 문이 열리자 무언가에 취한 듯한 사내들이 내렸습니다. 팔뚝에 문신, 험상궂은 표정, 술기운 가득한 비틀거림. 이들은 고창 일대에서 악명 높기로 소문난 조폭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군부대 정문으로 향했고 한 남자가 철문을 발로 세차게 걷어찼습니다. 야, 군인 새끼들 나와봐! 우리 동생 누가 괴롭혔다며! 정문을 지키던 이병 정승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교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내무반으로 뛰어가 상황을 보고했고 간부들은 순식간에 당황한 얼굴로 무전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폭들의 고성은 점점 더 커졌고 지나가던 시민들이 휴대폰을 꺼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군인 새끼들 맞아? 안 나오고 뭐해? 이것들이 사람 무시하네! 부대 체면은 땅에 떨어졌고 병사들은 창문 너머로 불안한 얼굴로 사태를 지켜봤습니다. 그때 조용히 정문 쪽으로 걸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 단정한 걸음, 흰 장갑을 낀 여군. 정보통신병과 소속 김하진 중사였습니다. 그녀는 줄곧 눈에 띄지 않는 병사였지만 이날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한 존재로 정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구역에서 즉시 물러나십시오. 이건 마지막 경고입니다. 술에 취한 조폭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여자 하나 보냈다고? 군대 참 말세네. 야, 꼬마야, 장난 그만하고 들어가! 한 조폭이 그녀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러나 김하진 중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팔을 뻗어 상대의 손목을 낚아챘고 단숨에 비틀어 바닥으로 눕혀버렸습니다. 고함 소리가 울렸고 부대 앞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쓰러진 조폭의 비명에 나머지 일행들이 일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팔을 부여잡고 신음하는 동료의 모습은 순간 모두의 눈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하지만 곧 그들 중 하나가 씩 웃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운이 좋았네. 한 번 더 해봐. 이번엔 안 통할 거야. 두 번째 조폭이 주먹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김하진 중사는 미세한 동작으로 몸을 비틀며 공격을 피했고 공중에서 균형을 잃은 상대의 허리를 손날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떨어진 조폭은 등을 부여잡고 바닥에 뒹굴었고 순식간에 두 명이 무력화된 겁니다. 구경하던 시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진짜야? 저 사람 뭐지? 그냥 여군이 아니잖아. 그제야 남은 5명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이번엔 동시에 달려들기로 했습니다. 다 같이 가. 한 명쯤이야. 군화 소리가 정문 앞에 울려 퍼졌고 김하진 중사는 자세를 낮춘 채 심호흡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달려들며 주먹을 날리자 그녀는 그 팔을 낚아채며 회전하며 허리로 상대를 던졌습니다. 두 번째는 뒤에서 팔을 잡으려 했지만 김하진은 반사적으로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고 세 번째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충돌하듯 달려들었고 김하진은 한쪽에 다리를 걸어 균형을 무너뜨리며 둘 다 바닥에 누이게 했습니다. 불과 30초 남짓 군부대 앞 도로에 조폭 7명이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한 사람, 수많아 흐트러지지 않은 김하진 중사만이 흰 장갑을 다시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부대 내부는 숨죽인 채 적막했고 병사들과 간부들, 심지어 시민들조차 말을 잃은 채 그녀의 뒷모습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지휘 차량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붉은 깃발이 꽂힌 차량이 정문 앞에 멈춰섰고 단정한 제복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조폭들을 훑어보더니 김아진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야. 하진아, 여전하구나. 순간 모두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단장. 그가 여군 중사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웃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은 정적에 잠겼고 모두가 사단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아진 중사는 차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무단 침입자 7명 무력화 완료했습니다. 사단장은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답다. 그 말에 병사들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단장의 말투는 단순한 상관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료에게 건네는 인정처럼 느껴졌죠. 그는 고개를 돌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들 궁금해할 테니 설명하겠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김아진 중사는 우리 군 특수작전단 블리자드 출신이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병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터졌습니다. 블리자드? 그게 진짜 있었던 거야? 전설 아니었어? 사단장은 이어 설명했습니다. 블리자드는 근접전 중심 특수작전대다. 정식 개최된 지 벌써 4년이 됐지. 하지만 그중 한 명이 우리 부대에 있다. 김아진 중사는 그 시절 코드명 제로로 불리던 최정예 요원이었다. 그 순간 병사들과 간부들의 눈빛이 확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어쩐지 뭔가 다르더라. 코드명 제로. 실존 인물이었네. 그렇게 그녀의 정체는 공개됐고 사단장은 다시 김아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넌 이 부대를 지켰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모두에게 보여줬다. 김아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침상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블리자드 작전 기록, 고원지대 탈환 작전, 파일 속에 들어있던 한 장의 사진, 모래투성이 전투복을 입은 젊은 사단장과 그 곁에 선 김아진 중사의 과거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가 몰랐던 이야기, 그들의 인연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고원지대 탈환 작전은 끝나지 않는 전장이라 불릴 만큼 악명이 높았습니다. 서해 최북단 외곽의 고지대, 해무의 시야는 가려졌고 지형은 험준했고 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그곳에 투입된 부대가 블리자드였습니다. 강풍 속에서 눈을 가늘게 뜬 채 전투복을 입은 김아진은 조용히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계급은 병장. 하지만 실제 전투 경험은 부대 내 누구보다 풍부했습니다. 정해진 루트도 없고 지원도 끊긴 상황. 김아진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분대원들을 지휘했습니다. 11시 방향 굴곡지대 움직임. 대기. 작은 속삭임의 대원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명령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차례 생사를 가른 현장에서 그녀가 살려낸 대원이 셋 이상이었으니까요. 함께 투입됐던 중대장이 지금의 사단장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소령 계급으로 현장을 총지휘하던 책임자였지만 지형과 통신 두절, 전력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김아진 병장이 현장 전술 판단을 도맡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난 지금도 그날 기억이 나.
고원지대에 남아있던 적군 저격조.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분대 절반은 못 나왔을 거야. 김아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그저 눈앞에 있는 걸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겸손했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단 뒤에 서는 걸 택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블리자드 작전단의 제로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그녀의 전설이 또 다른 형태로 퍼지기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창 군부대는 전날과는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선 김아진 중사를 향해 병사들은 조용히 일어선 채 경례를 붙였습니다. 중사님, 존경합니다.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았지만 모두가 자발적으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도 그날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중사님, 오늘 작전 회의 같이 하시죠. 지휘 통제실 보고에도 동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존재감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아진 중사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부담스러웠고 오히려 다시 익명 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었죠. 점심시간 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조용히 앉아있던 그녀에게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중사님, 실례가 안 된다면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김아진은 식사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씀하세요. 병사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짜 강하다는 건 뭔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강함은 누군가를 위해 나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것.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병사는 깊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김아진 중사는 사단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사단장은 그녀를 맞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진아, 내 생각은 어떤가? 이 부대에서의 생활 계속할 수 있겠나? 김아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잠시 제고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 말고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이곳에서 보여줄 건 모두 끝냈다는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결심을 하고 있었죠. 며칠 후 김아진 중사는 공식적으로 전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부대는 또다시 조용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중사님이 전역하신다고요? 왜요? 우리 부대에서 더 계시면 안 되나요? 병사들의 반응은 아쉬움 그 자체였습니다. 누군가는 식사 중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고 누군가는 직접 찾아가 이유를 묻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김아진 중사는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정리된 서류철을 바라보다가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젠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 사단장은 전역 서류의 결제를 마친 뒤 잠시 서명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떠난 자리는 누구도 쉽게 채우지 못할 거다. 김아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 자리가 비지 않도록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녁일은 2주 후로 정해졌고 부대 곳곳에선 작은 움직임들이 생겨났습니다. 생활관 벽에는 병사들이 직접 적은 메모지가 붙기 시작했고 복도에선 그녀의 무용담을 되새기는 이야기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때 진짜로 조폭 7명을 혼자서 진짜였대. 영상도 있었다던데. 병사들의 눈빛 속에는 존경과 더불어 놓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곧 다가올 작별이었습니다. 저녁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부대에서는 조용히 송별식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담긴 작은 행사였습니다. 식당 한켠에 간이 무대가 마련됐고 병사들이 손수 만든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 잊지 않겠습니다. 김하진 중사님께. 그날 저녁 생활관 복도에 하얀 꽃다발 하나가 놓였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중사님, 이거 보셨어요? 김하진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병사들은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송별식 당일, 전 병력이 식당에 모였고 사단장도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사단장은 김하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이 자리에 선다는 게 참 쉽지 않군.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단했습니다. 김하진 중사는 이 부대의 조용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그냥 조용한 병사로 봤겠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묵묵히 싸워온 사람이었습니다. 병사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한 병사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중사님, 저 나중에 혹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김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필요할 때라면 언제든지요.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부대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 아래 묵묵히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마지막 경례처럼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저녁 당일 아침, 김하진 중사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기상했습니다. 생활관과 행정반 조용히 걸어다니며 그동안 익숙했던 공간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빈 훈련장, 아직 불 꺼진 식당, 그리고 햇살이 막 들기 시작한 정문 앞.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이제 곧 그녀는 이곳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점호가 끝난 뒤 병사들과 간부들이 정문 앞에 모였습니다. 누구 하나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선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와 김하진에게 작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 내게도 영광이었다. 김하진은 고개를 숙이며 받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사단장님. 병사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던 그녀는 마지막으로 정승현 일병 앞에서 멈췄습니다. 조폭 소동 당시 정문을 지키던 그 이병은 이제 부대의 중심 병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병 정승현 중사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김하진은 잠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이미 잘하고 있어. 항상 잊지 마요. 강함은 누구를 위해 쓰는가에 달려 있다는 걸. 정문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식당에서, 훈련장에서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김하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번 부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어. 2달 후 서울 외곽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 파란 체육복을 입은 아이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고 벽면에는 신임 체육교사 김하진 선생님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하진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조용히 서 있다가 아이들이 자리에 앉자 부드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체육을 책임지게 된 김하진입니다. 아이들은 조금 어색해하다가 금세 속삭이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와, 여선생님이다. 근데 좀 무서워 보이지 않아?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체육복 없이 와도 괜찮아요. 대신 함께 생각해 볼 거예요. 진짜 강하다는 건 뭘까? 에 대해서.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체육관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 아이가 울면서 들어왔고
뒤에는 그 아이를 괴롭히던 2명의 친구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김아지는 아이들 사이의 기류를 단번에 읽었습니다. 그녀는 울던 아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니?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김아지는 다시 반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그 곁에 서줄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강함이에요.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처럼 되면 우리도 강해질 수 있어요? 김아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함은 지금 여기 있는 너희 안에도 있어요. 단지 꺼내는 방법을 아직 배우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말에 아이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김아지는 또 다른 전장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장은 더 조용하지만 그녀에겐 더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며칠 뒤 김아지는 쉬는 시간마다 운동장을 어슬렁거리는 아이 하나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난히 말이 없고 다른 아이들과 섞이지 않는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은 도윤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아지는 도윤이가 혼자 구석에서 간식을 먹다가 다른 아이들에게 가방을 빼앗기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야, 넌 이런 거 필요 없잖아. 맨날 말도 없고 재미도 없고.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빼앗긴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김아지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도윤아, 괜찮니?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누군가에게 익숙하게 포기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다시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강한 사람은 반드시 크거나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야.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지키고 있는 너도 강한 거야. 도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김아지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도윤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라켓을 주고받는 동작 속에서 조금씩 도윤의 표정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체육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동네에서 악명이 높던 중학생 무리가 학교로 찾아왔던 겁니다. 야, 여기 우리 놀이터잖아. 꼬맹이들 비켜. 김아지는 조용히 체육관 문을 열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업 중이니 돌아가 주세요. 중학생 무리는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뭐야, 그냥 선생이네. 우리가 겁먹을 줄 알아? 아이들은 겁에 질려 김아진 뒤로 숨었습니다. 그 순간 체육관 안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아지는 조용히 오른손 장갑을 벗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서서히 그녀의 손과 표정에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곧 모두가 잊지 못할 장면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중학생 무리의 리더로 보이는 아이가 팔짱을 끼고 김아진 앞에 섰습니다. 좋게 말할 때 비켜요. 우리 동네 규칙 모르는 것 같은데? 그 말에 하진은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학교입니다. 규칙은 배워야 하는 곳이죠. 그 순간 리더격 중학생이 손을 들어 밀치려 하자 김아지는 빠르게 그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을 준 것도 아닌데 아이는 당황한 듯 움찔했습니다.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힘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녀는 아이의 손을 천천히 놓아주었습니다. 가자. 리더가 고개를 돌리며 무리를 데리고 나가려는 순간 한 녀석이 뒤에서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쫄았네, 형. 그 말에 자극받은 리더가 다시 돌아섰고 이번엔 주먹을 쥐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김아진의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손날로 팔을 막아낸 뒤 반박자 빠르게 어깨를 밀어 균형을 무너뜨리고 상대의 무릎을 접어 바닥에 앉힌 뒤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불과 3초.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다치지 않았어요. 단지 움직이지 못하게 했을 뿐입니다. 하진의 말에 리더는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아진은 조용히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사과할 줄 아는 용기도 강함의 일부예요. 중학생들은 허겁지겁 체육관을 빠져나갔고 그 자리에 남은 초등학생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도윤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김아진은 조용히 무릎을 굽혀 도윤과 눈을 맞추고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넌 이미 시작했어.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 그게 첫걸음이니까. 며칠이 지나고 학교 복도에선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다니던 도윤이가 점점 다른 아이들과 말을 섞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어색한 인사 한마디, 그 다음엔 배드민턴 공을 건네는 작은 손짓, 그리고 어느새 쉬는 시간마다 운동장에서 함께 뛰는 모습까지. 아이들은 도윤을 더 이상 조용한 애가 아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친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 복도 한켠에서 작은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체구의 아이 하나가 벽에 몰려 있었고 그 앞엔 2명의 고학년 형들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야, 이거 우리 자리인 거 몰라? 작은 아이는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주변에선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운동장에서 뛰고 있던 도윤이 헐레벌떡 달려와 그 앞에 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지금 수업 시간이고 여긴 다 같이 쓰는 복도예요. 고학년 형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한 녀석이 도윤을 밀치려 했습니다. 그때 도윤이 2발을 딱 벌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강한 건 약한 사람 편에 서는 거래요. 그 말에 복도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선 웅성임이 퍼져나갔고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김아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의 등 뒤에는 작지만 분명한 용기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아진은 도윤을 조용히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잘했어요. 도윤아.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도윤의 얼굴엔 어색한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아직도 좀 무서워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만 무서워도 멈추지 않는 걸 우리는 용기라고 해요. 도윤은 그 말을 되새기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김아진은 체육관 수업에서 아이들을 모두 앉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수업이에요. 이제 여러분과는 잠시 이별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선생님 떠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우리랑 체육해요? 김아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여러분 안에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배운 것 기억하죠? 그녀는 칠판에 단어 하나를 적었습니다. 용기. 용기는 남을 때리는 힘이 아니라 누군가 옆에 서주는 힘이에요. 아이들의 표정은 숙연하면서도 따뜻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가는 길, 도윤은 조용히 다가와 하진에게 작은 손편지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이제 조금씩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김아진은 아무 말 없이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 운동장에서 그녀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또 다른 전장, 또 다른 방식. 이번엔 제대로 뿌리 내려볼까? 몇 달 후 서울의 한 체육관. 청소년 자율방범 격투기 교실이라는 현수막 아래 아이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검정 트레이닝복을 입은 김아진이 아이들의 자세를 봐주며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팔은 너무 세우지 말고 상대 눈을 먼저 봐요.
힘보다 중요한 건 판단이에요. 그녀는 이제 지역 청소년을 위한 무료 방과 후 클래스를 열고 있었습니다. 학교 밖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과 만나고 있었던 거죠. 한쪽 구석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체육관 복도 의자에 앉아 다른 친구들의 자세를 보며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죠. 선생님, 이건요? 여긴 이렇게 해도 되나요? 도윤이 질문하자 김아진은 천천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동작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야. 너처럼 물어볼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해.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체육관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김아진은 그 소리들 사이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전투는 끝났지만 가르침은 계속된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전설은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아진과 도윤이의 여정을 함께 하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된답니다. 당신의 응원이 저희에겐 가장 큰 격려입니다.